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함께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3을 공부하고 있는 배소영입니다. Chào các bạn, tôi tên là Hương. Tôi giúp các bạn chương trình học tiếng Hàn tổng hợp trình độ cấp 3. 네, 오늘은 제15과 예절과 규칙 단원을 공부를 해볼 텐데요. 흐엉 선생님, 우리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규칙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규칙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문 안에 담배는 피우면 안 된다 같은 규칙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활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사회 규범에 관한 어휘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회 규범에는 예절, 예의, 규칙, 법, 도덕이 있는데요.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의 순서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 그리고 다음에는 예절과 예의가 오겠죠. 예절과 예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꼭 지켜야 하는 것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법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이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한 나라에서 그 나라나 국가가 정한 것으로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꼭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경찰서에 가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규칙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 예를 들면 학교나 학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지키자고 약속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법은 아니지만 그 곳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걸 규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절과 예의는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태도나 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인사를 할 때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말을 할 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존경한다라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절과 예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덕이 있겠는데요.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나 스스로 어떤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어떤 다른 사람의 중요한 물건이나 돈이 떨어진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예절과 예의를 어떤 동사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예절과 규칙에 관한 어휘입니다. 규칙이라는 이런 명사를 어떤 동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지키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키다라는 동사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는 맞게 행동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행동을 할 때 규칙을 지키다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면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맞지 않다라는 것이 어긋나다였죠. 그래서 규칙에 어긋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규칙을 어기다, 맞지 않게 행동하다가 어기다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다, 규칙을 위반하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규칙과 법을 어기거나 위반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꼭 규칙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거기에 조용히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것은 도서관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하고 도서관에서 떠든다면 우리의 떠드는 소리 때문에 친구가 공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공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방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나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네, 그러면 어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흐엉 선생님하고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thử xem lại một số những cái từ vựng trong bài hôm nay đã học nhé. Ở trên bảng này có hai cột. Cột bên này là cột mô tả và yêu cầu là các bạn sẽ chọn lấy cái gì ạ? Cái động từ đúng với cái mô tả ở bên này. Chúng ta sẽ xem muốn có đơn hung chất tả, muốn có mơn hung chi tả. Ở đây là động từ gì đã? Lấy trộm đồ,
lấy trộm món đồ nào đấy. 8시 30분까지 와야 해요. Là gì? Phải đến lúc 8 giờ 30 phút, đến trước 8 giờ 30 phút. 극장에서 큰 소리로 통화해요. Tức là gì đấy ạ? Nói chuyện rất là to, nói chuyện điện thoại rất là to ở rạp phim. Và 화장실에서 줄은 서요. Là gì ạ? Đứng xếp hàng ở 화장실. Thế vậy thì chúng ta sẽ xem 물건은 훔쳤어요. Lấy trộm đồ. Nó sẽ tương ứng thế nào với các cột ở bên kia? 진설은 지키다, giữ gìn một cái trật tự. 피해는 주다, tức là làm ai đó bị thiệt hại, làm ai đó bị tổn thương hoặc gây phiền cho ai đó. 규칙은 지키다, giữ gìn những cái quy tắc, quy định. Và 법은 위반하다, vi phạm pháp luật. Như vậy thì 물건은 훔쳤어요, cái này sẽ là vi phạm pháp luật, đúng không ạ? 8시 30분까지 와야 해요. Như vậy ở đây sẽ là cái gì ạ? Chúng ta sẽ coi như nó là gì? Theo đúng quy định, theo đúng quy tắc. 극장에서 큰 소리로 통화해요. Nói chuyện điện thoại rất là to ở rạp phim. Cái điều này nó sẽ gây phiền cho người khác, đúng không ạ? Vậy là 피해는 주다. Thế và 화장실에서 줄은 서요. Đó, xếp hàng ở nhà vệ sinh, xếp hàng đứng chờ ở nhà vệ sinh. Đây là gì đấy? 진설은 지키다, nghĩa là gì? Xếp hàng theo đúng trật tự, giữ gìn một cái thứ tự nào đó. Các bạn hãy luyện tập nhiều với phần nội dung từ vựng đã học nhé.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ngữ pháp. Nội dung ngữ pháp thứ nhất trong bài ngày hôm nay sẽ là mẫu câu 치 않으면 안 된다. Và cô Soyoung sẽ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các ví dụ nhé. 네, 같이 첫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공연에 방해가 되니까 휴대전화를 끄지 않으면 안 돼요. 선생님, 공연 도중에 전화벨이 여기저기서 울린다면 어떨까요? 방해가 됐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공연 중에는 방해가 되니까 휴대전화를 끄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끄지 않으면 안 돼요 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끄지 않으면 안 돼요는 끄지 않다, 지 않다라는 문법과 으면 안 되다 라는 문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 않다는 부정을 의미하는 문법이죠. 그렇죠. 어떤 동사의 부정을 의미하는 문법이고요. 으면 안 되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금지를 의미하는 문법입니다. 금지 역시 부정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부정과 부정이 같이 사용됐을 때는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 문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생님? Như các bạn đang nhìn thấy ở đây, chúng ta đang có gì đấy ạ? Một mẫu câu gọi là 2 lần phủ định. Ở đây 끄지 않으면 안 된다 có phủ định thứ nhất là ở động từ 끄다, đúng không ạ? Thế và gì đấy? Một cái phủ định thứ hai là an ở trong động từ 되다. Như vậy 2 lần phủ định thì sẽ trở thành 1 lần khẳng định. Như vậy ở đây là nếu không tắt điện thoại thì không được. Chúng ta sẽ coi như đấy là gì đấy ạ? Phải tắt điện thoại. Chúng ta sẽ xem câu ví dụ tiếp theo để hiểu rõ hơn nội dung này nhé. 네, 다음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네,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늦을 거예요. 네, 지금 역시 지 않으면 안 되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이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된다는 말일까요?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가야 하다죠. 그렇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지 않다라는 부정의 문장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으면 안 되다라는 금지를 의미하는 문법 역시 부정입니다. 그런 문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정과 부정이 만났을 때는 강한 긍정을 의미한다고 아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의미는 꼭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보면 네,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지금 꼭 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안 그러면 늦을 거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늦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các bạn thân mến, ở mẫu câu 치 않으면 안 되다, đây là mẫu câu có 2 lần phủ định. Thế và 2 lần phủ định thì bằng 1 lần khẳng định. Thế vì thế cho nên trong trường hợp nếu các bạn muốn khẳng định một điều gì đó có tính chất nhấn mạnh và tập trung vào cái điều mà các bạn muốn khẳng định đấy thì các bạn hãy sử dụng mẫu câu này. Thế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mẫu câu thứ hai trong bài ngày hôm nay, đó là 의렸던 참이다. 참 có nghĩa là gì đấy ạ? Ở vào cái thời điểm nào đấy, đúng vào cái giây phút đấy hoặc cái lúc đấy thì tôi đang định làm việc gì. Thế và gì đây ạ? Các bạn sẽ xem cô Soyoung hướng dẫn các cái ví dụ trong bài ngày hôm nay nhé. 네, 첫 번째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막 자려던 참이에요. 지금 막 자려던 참이었어요. 참이에요는 현재형이고 참이었어요는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현재형하고 과거형이 별로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이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참은 어떤 순간이나 때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지금 막 자려던 때예요. 이런 의미겠죠. 근데 으려던에서 려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아직 자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입니다. 그래서 으려던 참이다는 어떤 것을 시작하기 바로 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자려던 참이에요는 제가 자려고 준비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침대에 누워 있다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할 때 자려던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가려던 참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언제 친구가 찾아왔나요? 내가 나가려던 순간에, 내가 나가려던 때에 친구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나가려던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나가려는 준비를 하는 순간에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신발을 신고 있다거나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순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으려던 참이다는 시간을 의미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친구가 왔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뭐 1시에 왔어요, 2시에 왔어요처럼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으려던 참을 사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하던 순간을 나타내면서 시간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다음 예문은 대화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락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연락을 주셨네요. 그랬었어요. 확인한 일이 있어서 먼저 연락은 드렸어요. 네, 여기에서도 역시 으려던 참이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연락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언제 연락이 왔나요? 제가 연락을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렇죠? 드리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드리려는 준비를 하는 순간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연락을 주셨네요와 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Vâng, các bạn thân mến, ở cái mẫu câu 으려던 참이다 này, tức là ở cái thời điểm đấy tôi đang định làm việc gì, nghĩa là cái hành động đấy chúng ta chưa thực hiện, đúng không ạ? Thế và cô Soyoung vừa mới hướng dẫn cho các bạn, ví dụ như tôi đang định đi ra ngoài thì người bạn đến. Trong lúc tôi đang định đi ra ngoài thì người bạn đến, chẳng hạn là như thế. Hay là bây giờ tôi đang chuẩn bị đi ngủ đây, tức là vào cái thời điểm đấy, vào cái lúc đấy. Thế và ở trong cái đoạn thoại này cũng thế. Trong đoạn thoại này là gì đây ạ? Tôi đang định gọi điện cho anh, thế thì anh lại gọi điện cho tôi. Thế thì người này mới trả lời là thế à, đấy vì có việc tôi muốn hỏi cho nên tôi gọi điện thoại đấy. Thế thì cái trường hợp trong đoạn thoại nhé các bạn nhé, thì người ta thường sẽ sử dụng với cái gọi là 그렇지 않아도. Đấy, nếu mà anh không gọi cho tôi thì hôm nay tôi cũng gọi cho anh đấy. Tức là trong cái tình huống mà các bạn định nói là việc gì đó mình đang định làm ở cái thời điểm đấy. Và các bạn sẽ sử dụng nhiều cái mẫu câu này ở trong luyện tập nhé. 대화문 영상을 보시기 전에 어떤 상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DMC하고 직원이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곳을 공공장소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공장소에는 규칙이 있는데요. 담배를 피우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피울 수 없다면 어디에서 피워야 할까요? 대화문 영상을 통해서 대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화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아니요. 사무실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피울 수 있어요?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흡연실이 어디에 있어요?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대화문 잘 보셨나요? 이제 대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라고 어와도 되다를 사용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거나 허가를 구할 때, 규칙을 물어볼 때 어와도 되다를 사용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만약에 피워도 되면 네, 피워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할 텐데요. 피울 수 없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라고 으면 안 되다. 문법을 사용해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금지를 나타내는 문법이죠. 규칙인 것이죠. 이것도 역시 규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피울 수 있을까요?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 않으면 안 되다가 사용됐는데 지 않다와 으면 안 되다가 사용됐기 때문에 부정과 부정이 만나서 강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흡연실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흡연실이라는 것은 흡연이라는 것이 담배를 피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흡연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 흡연석과 금연석이 있는데요. 이 흡연석이라는 것도 있죠. 네, 흡연석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흡연실이 어디에 있어요? 마침 지금 상황에 딱 맞게 이런 의미겠죠. 이 상황에 딱 맞게 저도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으려던 참이다를 써서 지금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겠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안내하다는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아니요. 사무실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 피울 수 있어요? 흡연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흡연실이 어디에 있어요?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대화문 상황을 바꿔서 만들기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서의 규칙인지 한번 볼까요? 길가입니다. 그래서 길가라는 것도 역시 길 옆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장소입니다. 공공장소는 역시 규칙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질문하고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길가에 차를 세울 수 있는지 차를 세울 수 없는지를 질문하고 있고요. 세울 수 없다면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바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이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는 같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DMC하고 직원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DMC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직원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차를 세워도 됩니까? 그럼 어디에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차를 세워도 됩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차를 세워도 되는지, 그것이 규칙인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와도 되다를 사용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세울 수 있다면 네, 세워도 돼요 라고 쓰겠지만 지금 아니요 라고 했기 때문에 금지의 표현을 사용해야 됩니다. 금지의 표현은 아까 공부한 것처럼 으면 안 되다였죠.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차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어디를 이용할 수 있었죠?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시 지 않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서 강한 긍정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꼭 반드시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요? DMC는 지금 주차장의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데요. 마침 지금 상황에 딱 맞게 직원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내하다는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화문 연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흐엉 선생님하고 읽기를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chúng ta sẽ chuyển sang phần nội dung bài đọc ở trang 280 sách giáo khoa. Ở phần nội dung bài đọc này chúng ta sẽ đọc một đoạn viết của một nhà báo. Người ta nói về gì đấy ạ? Về những cái sự phiền toái khi gì đấy phải nghe những âm thanh mình không thích ở trên
tàu điện ngầm hoặc trên xe buýt. Thế và cùng với cái chủ đề của bài ngày hôm nay, đấy là việc gì đấy ạ? Giữ gìn các cái lễ nghi hay là gì đấy ạ? Giữ gìn các cái thói quen tốt để không làm ảnh hưởng đến người khác. Chúng ta sẽ xem bài đọc này. 독자 투고란, đây là tiêu đề, tức là cái vấn nạn ích kỷ, chỉ nghĩ cho bản thân mình. Và cái tên của bài báo này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은 배려합시다. Chúng ta hãy nghĩ cho những người khác một chút khi ở những địa điểm công cộng. bài báo này viết cái gì ạ? 가끔 버스나 지하철은 이용할 때 휴대전화의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옆 사람에게 불쾌감은 주는 일이 있습니다. Câu thứ nhất kết thúc ở đây. Thỉnh thoảng khi mà chúng ta sử dụng xe buýt hoặc là gì đấy ạ? Tàu điện ngầm. Đấy, thế thì làm sao đấy? Cái tiếng nhạc ở trong máy điện thoại quá to khiến cho gì đây ạ? Có những lúc là làm cho cái người bên cạnh cảm thấy không thoải mái. Ở đây có các bạn nhìn thấy đấy. 옆 사람 불쾌감은 주다, khiến cho người bên cạnh cảm thấy không thoải mái. người ta nói tiếp cái gì ạ? MP3로 음악은 듣는 사람들은 아이폰으로 음악은 듣기 때문에 자기에게만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옆 사람에게도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Chúng ta có thể chia cái câu này ở chỗ Chiman. Ở đây là gì đấy ạ? Những cái người mà nghe nhạc bằng máy MP3 bây giờ nghe bằng iPhone. Đấy. Thế và vì thế cho nên người ta nghĩ rằng là chỉ có bản thân người ta nghe thấy tiếng nhạc đấy thôi. Thế nhưng sự thực là làm sao đấy? Cái tiếng nhạc đấy cả người bên cạnh cũng nghe thấy. Chúng ta sẽ xem tiếp cái người này họ nói gì về cái vấn đề này. 이런 소음은 조용하게 버스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Chúng ta kết thúc câu ở đây. Những cái tiếng ồn này là gì ạ? Là tiếng ồn mà khi bạn nghe nhạc mà cái người bên cạnh người ta nghe thấy ấy. Những cái tiếng ồn này làm sao đây ạ? Làm gì đấy? Ảnh hưởng đến sự nghỉ ngơi của người khác. Khi mà người ta đi xe buýt, đấy, người ta muốn yên tĩnh. Khi người ta lên xe người ta muốn yên tĩnh một chút, thế mà người ta cứ phải nghe cái tiếng nhạc không phải của người ta đấy. Thì gì đây ạ? Cũng ảnh hưởng đến sự nghỉ ngơi của họ, đúng không ạ? Tiếp theo.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은 이용한 때는 소리를 줄여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Và câu này người ta nói là gì ạ? Khi bạn sử dụng gì đấy?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hoặc là bạn ở những cái địa điểm công cộng ấy ạ, thì làm sao đây? 소리를 줄여, hãy giảm âm thanh xuống để làm sao đây ạ? Không gây phiền đến người khác.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다, gây phiền đến người khác, không gây phiền đến người khác. 피해를 주지 않다. Thế và chúng ta ở đây có một cái mẫu câu 았었으면 좋겠다, tức là hy vọng, đúng không ạ? Như vậy cả cái câu cuối này chúng ta nói là gì? Người ta nói là gì? Tôi hy vọng rằng làm sao đây ạ? Khi các bạn sử dụng các cái phương tiện giao thông công cộng hoặc là khi ở các cái nơi công cộng đấy thì bạn sẽ giảm tiếng ồn xuống một chút để gì? Không gây phiền cho người khác. Thế và ở đây người ta viết là gì đấy ạ? 한지원 서울 종구로. Đấy, một cái người tên là 한지원 đã viết ở cái bài này ngày 30 tháng 9 năm 2012. Đấy, một cái bài báo. Vậy các bạn thân mến, ở cái bài này thì người viết người ta đã gì đây ạ? Đưa ra một cái nghi lễ nữa trong xã hội, đấy là gì đấy ạ? Đừng gây phiền đến người khác ở các cái gì đấy ạ? Địa điểm công cộng. Các bạn hãy tham khảo nội dung này nhé. 네, 오늘은 식사 예절에 관해서 소개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식사 예절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어떤 식사 예절이 있을까요?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국의 식사 예절은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수저라는 것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먼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신 후에 드신 후에, 이 들다죠? 드신 후에 제가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습니다. 들다가 계속 나오죠? 손으로 들고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음식을 씹다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고 잘게 부수는 거, 이걸 씹다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식사를 하는 중간에, 식사를 하는 사이에 자리에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식사 예절이 있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계속 쓸 때 어떤 표현들을 사용해서 쓸 수 있을까요? 여기 나열의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열이라는 것은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또, 또한, 그에 더해, 그뿐만 아니라와 같은 나열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음식을 씹을 때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에 더해 식사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또한 가능하면 음식을 남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이런 연결 어미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 사용한다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결 어미들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순서의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선, 먼저, 가장 처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장 첫 번째에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신 후에 식사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릇을 손으로 들고 먹지 않아요. 역시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열을 할 때, 어떤 비슷한 내용들을 나열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표현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의 생활 예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생활 예절도 똑같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할 때는 그 나라의 생활 예절에 따르는 것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떤 생활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한국의 생활 예절. 한국에서는 집 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생활 예절. 윗사람을 만났을 때는 안녕하세요와 같은 인사말과 함께 허리를 약간 굽혀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윗사람이 악수를 청할 때는 두 손으로 악수를 하거나 왼손을 오른손 밑에 약간 받치고 악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한국의 생활 예절. 식사를 할 때도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 후에 아랫사람이 먹기 시작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윗사람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그릇을 손에 들지 않으며 숟가락과 젓가락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어떤 생활 예절이 있나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흐엉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Các bạn thân mến, trong phần bài học ngày hôm nay của chúng ta, các bạn đã học một số những từ vựng và biểu hiện liên quan đến nghi lễ hoặc là gì đấy ạ? Những cái trật tự xã hội mà chúng ta cần phải giữ gìn, duy trì. Ở phần ngữ pháp thì các bạn đã học mẫu câu chi 않으면 안 된다, nghĩa là không cái gì đó là không được, nghĩa là gì đấy, phải như thế nào đấy. Thế và các bạn cũng đã học mẫu câu là gì đấy ạ? 의료던 참이다, vừa hay vừa đúng lúc, vào đúng cái khi mà mình cũng đang định làm việc gì đó. Và các bạn hãy luyện tập nhiều với nội dung bài đã học nhé. 네, 오늘 마지막 단원을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이 어땠나요? 내용이 수업이 재미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서 좀 아쉽네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4급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더 즐겁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